동그라미가 없어져야 돼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번 달에 화, 목, 토에 어떤 수업을 하냐면은 과목은 3개입니다. 일단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 3개 공부해요. 언어가 총 3개예요. 이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웹을 구성하는 언어입니다. 웹을 구성하는 언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지금 웹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웹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컴퓨터들이 전부 다 뭐 네트워크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웹을 구성하는 언어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가 웹브라우저네요. 자, 여러분 일단 웹브라우저 아무거나 웹브라우저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여기 봐요. 네, 블락 설정한 부분을 보시면 웹브라우저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웹브라우저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크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크롬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뭘 많이 사용했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20년 8월 달인가?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죠? 사실은 저는 이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언제 나왔냐면 96년도 정도?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96년도에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거가 나왔어요. 등대 모양의 그 웹브라우저가 나왔었는데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자리에서.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넷스케이프 저는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넷스케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혜성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넷스케이프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크롬이 나오자마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항상 IT는 동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항상 IT 파트를 보시면서 어떤 게 뜰 건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이거 뜬다 하면은 그때 늦은 거예요. IT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기술 나오면은 일단 한번은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웹브라우저 종류는 뭐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혹시 파이어폭스 보신 적 있습니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리눅스에 파이어폭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페라도 있고, 오페라는 정말 오래된 웹브라우저입니다. 사파리는 누굽니까 일단? 맥북에서 등장하는 웹브라우저다. 나머지 웨일이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난 스윙을 못 봤고요. 웨일은 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크롬을 많이 쓰죠. 웹브라우저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를 일단 아무거나 띄웁니다. 일단 하나 띄워볼게요. 자, 웹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제가 뭐 네이버 한번 가볼까요? 뭐 네이버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이버에 일단 왔습니다. 네이버에 오니까 흰 여백이 있어요. 그죠? 오른쪽 버튼을 누를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있죠? 자, 열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이제 학습할 내용 이거예요. 이거. 웹을 구성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죠. 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일단.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웹을 구성하는 언어.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텍스트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웹 화면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화면을 너무 크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는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웹을 구성하는 언어는 총 몇 개가 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총 3가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웹을 구성하려면은 다른 뭐 기술적인 뭐 다른 언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HTML은 뭐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념 수업은 어때요? 지루하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우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이퍼텍스트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누르면은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죠. 그게 하이퍼텍스트예요.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걸려져 있는 글자. 얘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가 열려. 이게 하이퍼텍스트고요. 자, 마크업 랭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웹 문서에서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거 누르면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무 글자나 누릅니까? 아니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눌러야 다른 페이지가 열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네. 웹 문서에서 뭐 내가 그 마우스를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손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HTML은 웹 구조를 담당한대요.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CSS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예쁘게 꾸밉니다. 얘가 CSS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뭐 하는 애냐면 동적인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빨간색이 된다던가 이건 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처리해주는 애가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초보자의 눈에 맞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더 디테일한 개념을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글에다가 치면 됩니다. HTML 엔터 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위키백과 이런 거에 다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GPT님한테 물어봐도 항상 답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하다는 자체가 약간 좀 그래요. 다 치면 나오는 거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뭘 한다? HTML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개념 설명만 했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또 집중도 안 하고.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설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 다 가지고 오셨죠? 그죠? 네. VS 코드 있잖아요. 깔았잖아요. 모르는 체 하십니까? VS 코드를 여세요. 자, VS 코드를 일단 열어서요. 그러면 이런 화면 떴습니까? 떴죠? 자, 파일 누르세요. 파일 누르고 여기다가 오픈 폴더라고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C 드라이브에다가 오늘 수업이 HTML이니까 HTML이라는 뭐 태그 하나 만들까요? 아, 태그를 한다. 뭐죠? 폴더 만들 거예요. 뭐예요 이거? 잠시만요. 새 폴더 만들기가 왜 안 보이죠? 네, 좀 있네요. HTML? 뭐 이름은 HTML이 아니어도 돼요. HTML 이미 있네요. 그래서 HTML 열겠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제가 HTML. 됐습니까? HTML. 근데 삭제. HTML.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HTML 선택했죠? 폴더 선택이라고 하시면 돼요. HTML이라는 폴더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거 선택해주세요. 폴더 선택. 자, 그러면 그 폴더가 일단 선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안에 문서가 너무 많아요.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고. 여러분은 없죠. 방금 만드셨는데 있을 리가 없죠. 맞죠? 삭제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까 C 드라이브에 HTML 폴더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문서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왼쪽 편에 있는 이 아이콘 있잖아요. 이게 새 폴더예요. 이거 파일이에요. 파일.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렸나? 자, 이거 파일을 누르겠습니다. 새 파일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언어 이름이 뭐다? HTML이죠. 그러면은 파일명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겠어요? 이거 자바 했잖아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파일명 점 HTML이죠. T1.html.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바 수업 시간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HTML 수업 시간에도 메모장에서 해도 돼요. 근데 얘는 버거워요. 만들기가 엄청나게 버거워요. 그래서 도구 없이는 절대로 사용 못해요. 그리고 VS 코드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은 컴퓨터가 만약에 버벅대. 이건 뭐예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소리죠. 이제 이런 얘기는 이해하시는 거죠. 메모리 많이 차지하면 무거운 거예요. 근데 VS 코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라이트한 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얘를 메모리가 많이 차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서 만드는데 Shift 키 누르고 느낌표. Shift 키 누르고 느낌표를 클릭해봐요. Shift 키를 눌러야 됩니다. 느낌표. 됐습니까? 자, 느낌표 한 개짜리 있죠?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아웃라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거 문법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는 꺽쇠, 닫는 꺽쇠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태그라 그래요. 태그라 그래요. 태그. 일단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태그 이름이 들어가요. 됐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됐죠? 이걸 태그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태그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시작 태그가 있고요. 종료 태그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죠? 아, 슬래시가 있으면 종료 태그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문법 설명입니다.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예를 드는 겁니다. A라는 태그가 있었다. 자, 닫는 A 태그가 있고요. B라는 태그가 있었다. 닫는 B가 있고요.
C란 태그가 있다. 그 다음에 닫는 태그가 있다.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유추합니다. 형제 태그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식 태그라는 개념이 있고요. 부모 태그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A 태그의 자식 태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A 태그의 자식이 누구냐고? B 태그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감싸는 관계예요. 감싸는 거. 열고 닫고 안에 뭐가 포함 관계죠.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자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그 관계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 태그 입장에서 부모 태그 누구예요? B 태그 입장에서 부모 태그는? 당연히 A 태그죠. A 태그. 이런 용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 입장에서 얘는 누구예요? 형제 태그. 아시겠죠? 끝났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는 안 되냐면 얘가 여기서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포함 관계여야 돼서. 아시겠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웹브라우저가 실행할 거거든요. 실행하면요, 일단 실행은 돼요. 근데 나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포함 관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나고 태그 얘기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HTML 언어의 구조 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조. 자, 일단은 웹브라우저가 이걸 해석할 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한테 일단 알려줍니다. 야, 웹브라우저야, HTML 언어 시작할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일단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요, 여는 꺽쇠 닫는 꺽쇠에서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는 꺽쇠 닫는 꺽쇠 안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HTML 소문자 쓰다가 대문자 했다. 오류 안 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문법 시간에 문법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HTML 자식 태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헤드랑 바디입니다. 바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외에 제가 나머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HTML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 HTML이라는 거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려주고 HTML 자식으로 누가 있다? 헤드와 바디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뭐 선생님 메타 태그가 뭐예요? 독타입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런 까지 너무 설명하면은 지루해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와 닿는 바디에다가 열심히 오늘 배울 태그들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오늘 배울 태그, 오늘 외워야 되는 태그들이 있어요. 기본 주요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디와 닿는 바디의 자식입니다. 그거 미리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막 적어요. 아무거나 적어요. 영문 적으세요. 아무거나. 저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적으십시오.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적었어요. 아무거나 적죠. 이렇게 했어.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저장. 자, 여러분 일단이죠. 요 꼭대기에 보십시오. 꼭대기에 동그라미 표시 없어요? 동그라미 표시 없습니까, 여러분? 없나요? 있죠. 저장 안 됐다는 소리예요. 컨트롤 S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그럼 저장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장 안 하고 실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영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자바는요, 문자 코드 작성하고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죠?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 언어는 컴파일 과정이 없어요. 과정 없어. 그냥 바로 실행. 자,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웹브라우저를 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Open with Live Server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열어줘요. 이게 끝이에요. 웹브라우저가 바로 열려요. 그죠? 실행됐네. 일단 됐습니까? 혹시 따라오지 못하신 분 있을까요? 기다려 드릴게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중지가 되어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자, 아까 문서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이거 삭제할게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딜리트 삭제해놓고. 자, 아무것도 없었죠. 그 디렉토리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열었고요. 문서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을 띄웠습니다. t1.html, html이라고 붙여야 된다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Shift 키 누르고 느낌표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헤드와 바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서를 막 적는데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른쪽 버튼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눌러야 되고 실행을 했더니 줄바꿈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줄바꿈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BR 태그를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BR이라고 하니까 관련 검색어 나오죠? 엔터 치면 자동 완성. 그런데 슬래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실행을 했더니 줄 바꿈이 됐다. 그리고 BR은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네. 그래서 글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글자를 꾸민다. 그러면은 누구다? CSS다. 라고 얘기했고 웹 브라우저한테 CSS 사용할게. 라고 알려주는 태그가 스타일이에요. 맞죠? 네. 나 이제부터 CSS 사용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문법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body라는 태그를 만났을 때에 글자 색깔을 뭐 이런 색으로 바꿔줘 라고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색상 뭐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RGB 색상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RGB 색상표를 검색을 했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탁탁 찍으면은 바로 튀어나온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색깔을 탁 선택을 하니까 16진수의 코드값이 나오네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단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저장해서 실행하니까 반영이 잘 됐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태그는 몇 개 있다? 2개입니다. 누구입니까? 자, BR 태그 하나, 스타일. 요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참 알려주고 나서 이제 토탈 문제를 내면은 한 개도 못해요. 내가 심지어 머리에 기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뭐 필요해요? 영어 사전 필요하죠? 사실은 지난 수업 시간에 자바를 했지만 자바도 사전이 있어요.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HTML 언어를 공부하네요? 그러면 모든 태그를 외울 수 있다 없다? 뭐냐고 저도 모릅니다. 다. 그래서 이거 사전이 있어요. 자, 사전 열어볼게요. 링크 걸어 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웹브라우저 켜시고요. 웹브라우저 켤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MDN이라고 검색해주세요. MDN이라고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MDN 웹독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사전이에요. 이거 누르십시오. 이거 MDN 꼭 기억합니다. 링크 걸어 두든지 아니면 링크 걸 필요 없어. MDN 엔터 치면 바로 나오는데 뭐.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레퍼런스라고 있나요? 레퍼런스? 예, 레퍼런스에 보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지요. 맞죠? 이게 사전인데 지금 우리는 HTML 언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얘를 누릅니다. 혼자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왼쪽 편을 봐주십시오. 왼쪽 편에 보시면은 참고서에 HTML 요소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은 한글로 나오는데 나는 영문이야. 한국어로 고치십시오. 그러면은 예? 한국어로 하세요. 부담스러우면은. 네, 저는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뭐 한국어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HTML 요소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소 있잖아요. 요소가 엘리먼트거든요. 엘리먼트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적읍시다. 이 사전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먼트 이것이 바로 요소예요. 이것이 바로 태그예요. 태그 이름. 내가 아까 태그라 그랬잖아. 태그. 얘네들은 또 사전에서는 엘리먼트라고 소개를 해놔요. 우리가 이걸 태그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태그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시작 태그, 종료 태그를 뭐라 그런다? 태그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자체를 태그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누군데요? 엘리먼트예요. 그러면은 시작 엘리먼트, 종료 엘리먼트 됐네요. 맞죠? 네, 이 한 쌍을 태그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넘어가도 되죠? 네. 근데 꼭 구분 쓰실 필요 없어요. 뭐 이게 태그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자, 왼쪽 편의 요소, 엘리먼트를 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BR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 BR이 여기 있어요. 일단. 맞죠? 됐나 여기까지? 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전 찾는 게 귀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저 따라 하십시오. MDN이라고 치세요. 한가 떼요. 한가 띄우십시오. H라고 해보세요. H 태그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MDN이라고 치고 한가 띄우셔야 돼요. H 엔터 치십시오. 다이렉트로 바로 찾아요. 이렇게 치면 클릭해 주십시오. MDN 치고 H 태그에 대해서 할 거예요. 클릭하십시오. 구획 제목 요소라고 돼 있는데 제목이에요. 제목 같은 거 붙일 때에 다른 글자보다 좀 뚱뚱하고 크잖아요. 맞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 태그인데 헤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 태그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얘도 헤드예요. 의미는 그래요. 아무튼간 밑에 보세요. 예문 있네. 그대로 카피하십시오. 복사 갖다 붙이세요. 아까 VS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실행을 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H1부터 아까 H6번까지 있다고 알고 계시죠? H1번부터 H6번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요. H1 태그부터 H6번까지 있는데 H1 태그가 제일 커요. 그러면 H6은 제일 작겠네요. 맞죠?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8번 줄을 봐주세요. 꾸미는 작업할 때 내가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거든요. 맞죠? 문법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맞죠? CSS 문법 설명 안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법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CSS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스타일 받는 스타일에서 문법이 이렇게 돼요. 앞에다가 태그 이름을 적어줘요. 그 다음에 중간을 요거 닫고 이걸 블록이라 하잖아요. 그죠? 블록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속성 콜론 값 이것이 한 쌍씩 이루어져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이게 문법이라고요. 그럼 질문할게요. 어떤 속성을 제가 알려줬죠? 알고 있는 속성 뭐예요? 컬러. 그럼 글자 색깔. 이해하셨어요? 네. 태그 이름은 뭐 지금 보고 있는 body, h 태그, 아까 br 태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문제됩니다. 전부 다 무슨 색상? body를 만나면 이런 색깔을 해라 해서 이 색깔이 나왔네요. 그죠? H3 태그가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H3 태그를 만나면은 무슨 색깔 하시랍니까? 바꾸십시오. RGB 색상으로. 문법은 아까 요렇게 되는 게 문법입니다. 이거. H3 태그 있잖아요. 걔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RGB 색상 아무거나 갖다 붙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H3 태그를 만났을 때 중간을 요거 닫고 뭐 컬러를 뭐 빨간색 할게요.
싫어서. 네. 됐죠? 실행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CSS 명령어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칼라밖에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냐면은 찾는 게 중요해요. 찾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MDN이라고 치고 MDN 그리고 여기다가 컬러라고 한번 해볼까요? 컬러 MDN 한가 띄고 컬러라고 했더니 자 바로 그냥 CSS 컬러 태그를 찾네요. 일단은 CSS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클릭해볼게요. 맨 꼭대기 나온 거 클릭하겠습니다. 사실 컬러 태그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컬러 자 다시 백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컬러 두 번째 있는 거가 또 선택이 돼 있었던 건데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좀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컬러 태그를 볼 게 아니고 컬러라는 CSS 명령어 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자 시도해보기라고 돼 있는데 누르면은 나옵니다. 일단은 좋죠. 그럼 제가 별도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까 RGB 코드 값인 것 같고 이거는 색깔 상수 값이고 RGB에서 자 이게 이제 16 진수니까 최대값이 255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RGB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잠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가 제가 테스트. RGB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레드, 그린, 블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가 최대 숫자가 255거든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레드입니다. 유추하셨어요? 왜 레드지? 무슨 색깔? 그린. 잘하시네요. 0,0,0,255 16진수여서 그래요. 최대치가 255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런 색깔을 제조하고 싶어요. 무슨 색깔 제조하고 싶냐면은 빨간 색깔을 약간 톡 떨어뜨리고 파란 색깔을 톡 떨어뜨리면 나도 무슨 색깔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톡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1 여기도 1 거의 흰색에 가깝겠지만요. 예?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색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리해둔 표가 누구다? RGB 색상표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해하셨나요?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4개 있는 거는 또 뭐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채도입니다. 이제 알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다음에 수업해도 되겠죠? 네, 이런 까지 너무 지금 디테일하게 가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보신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자 이제 CSS 명령 중에서 배경 색상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라고 치려고 하면 관련 검색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도구라는 건 상당히 좋아요. 안 그래도 백그라운드 컬러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아무거나 베이지 색깔 할까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 문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법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실행하면 그냥 결과 나와요. 결과 나와서 배경색상 배경색상 만약에 이런 명령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DN 사이트 그냥 검색하면 되죠. 그리고 치면 돼요. CSS 명령어 배경색상 누르 바로 나오죠. 그냥 그죠? 그렇지만 이제 CSS라는 단어를 알아야 검색할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 뭐 단어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찾더라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보시죠. 이 CSS는요 뭘 좋아하냐면은 단어랑 단어가 합쳐질 때 하이픈을 쓰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그 단어 그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뭐 대시 케이스라 그래요. 대시잖아 대시. 하이픈이 대시잖아요. 그죠? 케밥 케이스라고도 해요 이거를. 케밥이 뭐냐면은 꼬챙이에다가 뭐 당근 꽂고 뭐 양파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꼬챙이죠. 이 꼬챙이 모양이잖아 이거. 케밥 케이스라고 해요. 전문 단어가 케밥 케이스고 대시 케이스라고도 표현해요. 응?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4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봐야 되겠죠. 언제 또 설명하겠노요. 그죠?
언제 설명할지도 몰라. 그래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학원 게시판으로 일단 갈게요. 제가 이거를 자바 수업할 때 보여드렸어야 했지만 제가 이제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네요. 빼먹었네요. 그래서 언제 설명드리겠습니까? 지금 해야지. 말 나온 김에 해야죠. 자바 초급 누르시고요. 케이스라고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십시오. 식별자의 여러 문자열, 나열 방식. 네, 검색하셨습니까? 자바 초급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별자의 여러 문자열, 나열 방식 검색하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예, 이거 클릭해주세요. 자, 지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별자는 이미 수업했습니다. 식별자가 뭐예요? 변수 이름이나 뭐 클래스 이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마음대로 정하는 거, 마음대로 정해진 단어,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단어, 이런 거를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나열 방식이라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다? 4개가 있어요. 카멜 케이스. 자, 카멜 케이스가 뭐냐면은 카멜이 그 낙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낙타 모양 같죠? 낙타처럼 생겼잖아요. 단어랑 단어가 합쳐질 때 앞문자 한 개를 대문자로 해요. 대표적으로 자바에서는 카멜 케이스를 적용하죠.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거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케밥 케이스. 방금 얘기했는데요. 꼬챙이. 예? 이거 하이픈 대시. 요즘에 대시 케이스라는 표현 많이 써요. 케밥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대시 케이스도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스네이크 케이스. 뱀 모양 같습니까? 뱀처럼 그런가요? 언더바 뱀이죠. 뱀 기어가는 것 같죠? 네. 그 다음 마지막에 파스칼 케이스. 파스킬이라고 해놨는데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는 누구랑 동일합니까? 카멜 케이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단어가 대문자예요. 네. 파스칼 케이스.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파스칼 케이스 문법을 따릅니다. 앞문자 한 개를 대문자로 합니다.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은 카멜 케이스입니다. 됐습니까? CSS는 누구다? 케밥 케이스, 대시 케이스잖아요. 알고 있어야죠, 당연히. 됐나요?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파스칼 케이스가 좋아 이러면서 본인은 나는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 룰이지만 난 그걸 그냥 파스칼 케이스로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현업에 가시면 어머니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CSS는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CSS 그 명령어 있잖아요.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찾아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개발자라면 다 알고 있는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더하기 빼기를 찾아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GPT나 구글링 하면은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3을 검색한다 생각해봐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치냐면은 볼더라고 치세요. 볼더라고 치니까 과연 검색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자, 볼드 위드스라는 게 있어요. 테두리의 두께입니다.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3픽셀. 여러분 단위가 있겠죠. 여러분 길이의 단위가 뭐예요? 센티미터 미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어떤 거 있는지 최소 단위 바이트, 비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가바이트. 그죠? 네, 마찬가지로 화면에다가 이런 그 선을 표현할 때 점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픽셀이라는 단위입니다. 픽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픽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드 하이픈 컬러. 그럼 테두리 색깔 뭐 할 건데? 바이올렛 할게요. 그런 색깔이 있네요. RGB 검색할 시간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볼드의 스타일. 자, 볼드의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은 뭐라고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알려주네. 따다다닥 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시들이라는 게 있네. 대시들 있어요. 자, 이제 실행하십시오. 뭐가 나올지 나오겠죠. 이렇습니다. 결과는 뭐 여러분이 하긴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해도 되나요? 지금 이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를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뭐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필기는 하겠지만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이 문서를 일단 봐주세요. 저는 이 글자이죠, 빨간색 글자. 얘가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정렬하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 저도 기억이 안 나려 그랬는데 텍스트 하이픈 온라인 센터 뭐 알아서 나오네. 쓸라 했는데 알아서 나와. 가운데 나왔어요. 되죠? 텍스트 하이픈 온라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문법 설명이 끝났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애가 H4잖아요. 걔를 3으로 좀 바꿀게요. 맨 밑에 있는 애를. 어찌됐건 이제 뭐 이렇게 적용하니까 다 빨간색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제가 맨 마지막 겁니다. 맨 마지막 것만 테두리를 다른 색깔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지금 여기서 H3 태그를 만나면은 어머니 테두리 색깔을 뭐라고 해놨어요? 블루 바이올렛인가 뭔가 해놨잖아요. 근데 다른 색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자 한 칸 띄우세요.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클래스는 자바 시간도 아니고 클래스는 쌍따옴표에다가 S1 이거 중쳤네. 몰랐어요.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